중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중국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쫄래쫄래 갔는데 줄을 섰는데 외국인이니까 다른 줄에 서라. 그리고 무슨 종이를 써오래요. 종이가 없다고 빨리 써오래요. 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네, 이때 요구하는 종이가 바로 이 종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내에서 승무원분들이 한국인, 외국인 손드세요 라고 해서 나눠주는 종이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기내에서 받지 못하셨으면요. 주변에 이제 심사대 주변 보시면 이런 종이가 있을 거예요.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을 꺼내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 종이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선 이게 한 장이 아니고요. 중간에 점선으로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1번 숫자로 제가 표시를 해뒀잖아요. 1번 부분, 노란색 부분 한번 볼게요. 6글자로 되어 있죠. 앞부분 3글자는요. 한국 한자로 봤을 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뜻도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外国人이라고 합니다. 外国人. 외국인. 外国人. 그 다음 글자 2개는요. 들입자의 경계.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경계를 의미해요. 경계의 경자거든요. 그래서 入境, 入境, 入境 들어가다, 경계, 국가 간의 경계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를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여서 入境 하면 입국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요. 마지막 글자는 조금 특이하죠. 중국어에는 이런 글자가 좀 많은데요. 윗상자에 아래 하자가 붙어 있어요.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예요. 이런 특이한 경우가 좀 있어요. 중국어에서는. 이거는 가라고 합니다. 가. 윗상에 아래 하를 붙이면 가. 카드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일 카드, 生日卡, 회원 카드, 会员卡라고 하면 됩니다. 네, 카드, 가. 그래서 외국인 입국 카드, 外国人入境卡. 外国人入境卡 외국인 입국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써야 되는 입국 카드라는 뜻입니다. 2번 부분 한번 볼게요. 2번 부분은 성이에요. 성. 김씨, 이씨, 박씨의 성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 부분을 싱이라고 합니다. 싱. 그래서 여러분이 박씨인지 박이면 이제 영어로 PA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명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성 이 부분이고 3번에 맹과 같이 붙어서 많이 씁니다. 싱맹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싱맹은 성명이 됩니다. 성명. 이름과 성. 그러니까 만약에 박뭐뭐면은 그 풀 네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싱맹. 그리고 3번의 맹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맹이라고는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이고 맹즈, 명자라고 하는 한자로 맹스, 이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만약에 싱맹이라고 하면 성명이 되고요. 맹즈라고 하면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무조건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명과 동일하게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알파벳도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4번은 국적이라는 한자 그대로예요. 국적, 我籍 예요. 국적, 我籍.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죠? 네, 한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KOREA, 코리아라고 쓰면 되고요. 혹은 Republic of Korea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은 외국인이라면 정말 많이 쓰게 되는 단어예요.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 후자오라고 합니다. 후자오의 후는요, 보호하다의 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권은 정말 보호해야 되는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그걸 마음을 가지고 후자오라고 해볼게요. 후자오. 그 다음 후자오 다음에 하오마라고 돼 있어요. 하오마의 하오는 번호의 호자거든요. 하오마라고 해도 번호입니다. 그래서 护照号码라고 하면 여권 번호가 되죠.
护照号码 여권 번호요. 여러분들이 여권 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권 첫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우선 요즘에는 다 전자여권으로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M으로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은 M으로 시작할 거고요.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발행된 여권이면은 JR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고요. 만약에 경북에서 발행됐으면 GB 하고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여권 번호입니다. 6번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글자요. 짜이거든요. 짜이. 짜이는 있을 제자예요. 존재하다의 제예요. 중국어에서는 뭐뭐에서 뭐뭐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짜이, 짜이, 짜이. 여기서는 뭐뭐에서라고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요. 화예요. 화, 화. 여러분들이 화교라고 하잖아요. 화교. 화교할 때 화자가요. 중국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로 줄인 거예요. 화교의 화자예요. 화, 화. 중국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자는 거주하다의 주 한자 그대로 쓰였어요. 쭈예요. 쭈. 쭈. 거주하다, 살다. 쭈. 쭈. 마지막 글자는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지점, 위치. 그래서 즈. 권설음이고 삼성이에요. 즈. 그래서 짜이화주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거주하는 지점. 중국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在华住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에서 머무를 계획이라면 호텔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친구 집에서 머물 때도 있잖아요. 친구 집 주소를 쓰시고 만약에 기숙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 기숙사를 쓰시면 됩니다. 학교 기숙사 주소와 이름, 학교 기숙사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7번은 싱비의 성별을 물어보네요. 싱비의 성별이요. 남성과 여성이 있죠. 남성은 난이라고 해요. 남성, 난. 그다음 여성은 누이예요. 누이. 난누이. 남성, 여성. 난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8번 단어는 네 글자네요. 첫 번째 앞부분 두 글자 한번 볼게요. 출생. 출생이라는 한자 그대로 쓰였어요. 출생,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출생. 그 다음 뒷부분 두 글자요. 르치예요. 르치의 치자는 기간의 기자예요. 그래서 르치 하면은 기간 혹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생日期, 태어난 날짜, 즉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에서도 생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출생日期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가운데 글자 두 개만 한번 빼볼게요. 가운데 출생의 생과 日期의 르만 빼볼게요. 그러면은 생르가 돼요. 생르는 한자 그대로 생일이죠. 생일. 생일입니다. 생일. 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비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 비자 이렇게 해도 절대로 중국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자를 签证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签证이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签证하고 뒤에 하오마가 붙어있죠. 아까 여권 번호 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하오마 번호예요. 签证 하오마. 그 다음 10번 단어는 签发地예요. 签发地. 여기서 파는 출발하다의 발자, 발행하다의 발자예요. 签发地. 그래서 签发地라고 하면요. 마지막 글자 띠가 장소, 지점의 지자거든요. 그래서 签发地 발행 지점, 발행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자 번호와 발행 장소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이 바로 중국 비자입니다. 중국 비자요. 윗부분에 보시면 숫자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빨간색 숫자로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비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签证号码 적어야 되는 부분이요. 빨간색 숫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签发地 확인해 볼까요? 발행 지점이요. 발행 장소. 签发地는 지금
중국어로 적혀있죠. 중국어로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쇼월이라고 있습니다. 쇼월. 뭐라고 생각하세요? 쇼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을 중국어로 했었을 때 쇼월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그대로 쇼월 쓰셔도 되고요. 혹은 SEOUL 영어로 서울이라고 입구신 곳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1번 단어 한번 볼게요. 11번 단어는 조금 길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비행기랑 관련된 용어만 볼 거예요. 11번의 앞부분 첫 단어만 볼게요. 첫 단어는 항반하오라고 하는데요. 항반은 항공편이라는 뜻이에요. 항반. 그리고 하오, 마지막 글자 하오는 번호의 호자, 앞에 나왔던 단어죠. 항반하오, 항공편 번호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오시는 비행기의 항공편 번호예요. 비행기 티켓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그걸 적으시면 되고요. 12번부터는 방문 목적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방문하시게 되는 방문 목적을 제가 한번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회의하다라는 한자 그대로거든요. 회의. 한국어랑 되게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해요. 회의하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요. 쌍우. 네, 쌍우의 쌍은 상업적이다. 상업의 상이에요. 그리고 우는 용무할 때 우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용무를 뜻해요. 쌍우, 상업적인 용무, 즉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장차 방문을 하게 되셨을 때는 회의, 쌍우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단어예요. 13번 단어도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바로 관광이에요. 관광이란 뜻입니다. 관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적혀있는 단어는 시오시엔이에요. 시오시엔의 시오는 휴식하다, 휴가의 휴자입니다. 그래서 시오시엔이라고 하면 휴식이란 단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혹은 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관광, 시오시엔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단어는 유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일 거예요. 바로 공부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학습이란 한자를 썼어요. 학습, 学习, 학습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学习 유학생분들은 学习에 체크를 하면 되죠. 그 다음 15번은요. 마지막이네요. 15번 단어는 바로 签名인데요. 签名. 签名의 签 자체가 서명하다, 사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签名이라고 하면은 명은 앞에 나왔었죠.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签名. 그래서 이름을 서명하다. 签名 자체가 사인하다, 서명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签名 마지막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지금까지 배워본 부분이요. 다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샘플로 하나 가지고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걸 이제 여권에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작성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국에 도착하셨을 때 그리고 출국 과정에서 정말 많은 중국어를 보고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중국 출국 과정을 한번 접하게 되시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아마 눈치껏 상황 파악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欢迎乘坐哈尔滨地铁1号线，本次列车开往终点站哈根站站。